작가로 살면서 가장 보람찬 거 혹은 좋은 거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삼위일체, 작가로서의 성장, 인간으로서의 성장, 작품의 성장,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이 느낌. There's a place beyond the silver moon. 지금 태국에 있는 빠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는데 동료 작가들과 짧게 한 보름 정도 여행을 와 있습니다. 작업 여행이라고 하죠. 세 가지 유기적 성장 중에 첫 번째, 작가로서의 성장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하는 게 너무 빡세니까 작품 하나만 열심히 잘 대박쳐서 빨리 때려치우자, 약간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20, 30대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사그라든 거죠. 없어진 거죠. 일상을 사는 중에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의 내가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생활 중에 나와 작가로서의 나의 어떤 간극을 열심히 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이게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 연주자분들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KP분들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누워서 쉬다 가겠습니다. 연주 들으면서 이게 라이브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이것만 듣고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성장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한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성과 작품은 별개의 이야기다 라는 말이 주위에서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쓰더라도 막상 그 작가를 만나보면 인성이 별로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40대를 넘어가고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은 작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작품이 좋건 안 좋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인성이 좋았습니다. 겸손하고 솔직하고 뭔가 하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었거든요. 제가 작품을 대박 쳐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 살아남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여기 와서 콘티를 1화를 짠 거를 그 같이 온 작가님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했는데 겁나 까였습니다. 겁나 까였어. 근데 그럼에도 좋은 거는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깠을 때 네가 뭘 한다 그래 라고 하면서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납득을 하고, 맞아, 이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성공한 이유가 있고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수정할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나름 작가로서의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귀가 꽉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귀가 많이 열렸다는 거. 저를 겁나게 깠던 눈매 작가님의 작가로서의 좋은 점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럴 때 물어봐야 진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작가님을 깨우러 갔는데, 찍으러 갔는데 일어나지 얼마 안 돼서 몰골이 말이 아니셔서 당장 찍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와이프분께 아마 고소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저 모습을 찍으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침잠 많은 분들 괜찮습니다. 저렇게 되게 느리고 막 행동들이 이런데 뭐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지, 그쵸? 어쨌든 저는 카페에 가서 수정을 좀 마저 하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집이 되게 뒤죽박죽 될 것 같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작품의 성장인데, 솔직히 좋은 작품을 쓰는 법은 잘 모르겠고요. 써본 적이 없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작가라서. 그래도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저와 40대 때 저를 비교를 하자면은 명확하게 한 가지 성장한 건 있어요. 작품을 대하는 자세, 그거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몰입을 하고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전보다 고통은 덜하고 재미는 더 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괜찮은데. 아니 작가로 살 때 뭐가 제일 좋냐고요? 아 지금 얘기하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머리를 마음껏 기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해도 돼요? 네. 작가로서 살면서 제일 좋은 점,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내 운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회사 사람들은 네.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운명을 책임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네. 명퇴라든가. 네. 그런데 작가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는 만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회사 사람들은 딱 정해진 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만큼 네. 얼마든지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점이 되게 네. 말하는데 제가 너무 산만했죠. 매력적입니다. 네. 네, 좀 산만하시네요. 아니 이게 자유가 타야 되니까. 뭐 저보고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하라 그러는데 굉장히 집중하는데 이거 실험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영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호시아나 빌리지라고 하는 숙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키워드가 저는 역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정해둔 엄마의 역할, 딸의 역할, 혹은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의 역할, 혹은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역할, 그 모든 것에서 어떤 도덕성이나 사회가 만들어온 규범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구속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대로 하지 못하면은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인간인데, 그런 곳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나가는 인간들의 영화인 거죠. 치앙마이에서 찍은 영화라서 여기 온 김에 그 작가님들과 들렀는데, 직업으로서의 역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결이긴 한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위한 어떤 지표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지표보다는 사실상 나를 얽매는,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수단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사회로서의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행복한 게, 행복한 작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찾으려면은 좀 역할에 있어서의 클리셰를 깨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커피 가지고 수영을 좀 더 해야겠어요, 저는. They say you'll find yours in time.